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에 살짝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세팅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자, 밤사이 시장이 막판에 더 확대가 된 낙폭 때문에 지금 나스닥 지수가 2.78%까지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장중에 7% 넘게 8% 넘게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도 어제는 그 보고서 제출 때문에 급등을 했다면 밤사이에는 사실 아무런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을 했고 팔란티어, 오라클 등의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도 일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M7 종목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짙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에 있는 섹터들은 그래도 초록불을 켰고 금융주, 버크셔 사웨이도 500불을 넘어서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중소형 금융주 단이나 필수 소비재 쪽에서 일부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럴까 싶을 정도의 하락이 보입니다. 지금 일단 관세도 문제고요. 그리고 실업자 수도 문제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그 한 달 유예하기로 했던 관세 얘기를 바로 이제 그 디데이가 3월 4일이죠. 그때 발표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자 시장은 좀 공포에 휩싸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들 잠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또 스튜디오로 모시고 자세하게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럴까요? 와, 시장이 막판에 확 빠졌네요. 네, 확 빠졌는데요. 네. 앞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정말 지금 관세에 관련돼서, 그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마진율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월가에서 많은 이제 IB들에서 이 엔비디아에 관련된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이제 평가를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준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제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 72%가 넘는 총 마진율 자체가 가이던스가 이제 7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네. 그 마진율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마진율이 사실 지금 엔비디아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시장에서 환호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부 가이던스가 조금 줄여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우려 섞인 그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의견들은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지금의 어떤 평가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그래서 마이너스 8.48%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마진도 마진인데 그 시장이 우리가 만약에 키가 180cm인데 네. 이제 클만큼 컸잖아요. 뭐라고요? 클만큼 컸잖아요. 네. 180, 190 이렇게 되면 클만큼 컸는데 한 2m 돼야지 남자는. 그러니까 예. 이게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점점 7개 분기 내내 좀 이렇게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엔비디아 성장주인데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금 키 말씀하셨으니까 농구 좀 하려면 남자는 농구 좀 하려면 3m 돼야 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그러한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고요. 어제 저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부침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맵을 아마 지금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글이 마이너스 2.5% 하락했고요. 메타도 마이너스 2%대 하락. 테슬라가 또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주가 자체가 벌써 281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487불인데 네. 고점에서 지금 281불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어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을 다 되돌렸습니다.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원점으로 되돌아오면서. 비트코인도 그래요.
비트코인도 맞아요. 네.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고 나서 저 요즘 좀 슬퍼 보이죠?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빨로 또는 일론 머스크 빨로 불이 붙었었던 그러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그 자산들, 그런 자산들에 대한 정말 어떤 희망 회로가 좀 있었는데 네. 그런 희망 회로가 완전히 다 전부 다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오히려 우려했었던 중국 같은 그런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을 하는 완전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뭐 나오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으로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먼저 네, 볼까요? 헤드라인 한번 볼 텐데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자, 월가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GTC가 이제 앞으로 3월 17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할 텐데 그 GTC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아마존의 첫 양자 칩을 내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양자 관련해서도 뭐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뭐 구글의 윌로우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양자 컴퓨팅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셨던 분들이 최근에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양자 관련된 양자 칩을 내놓다 보니까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예정대로 부과했다. 아까 앞서서 이제 여행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 부분 아주 강경하게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에서 이제 많은 또 장문에 뭐 주절주절 썼어요. 그래서 말이 좀 간략하게 세 줄 요약으로 근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으세요. 예, 할 말도 많고 명분도 또 거기에 넣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 꼭 미국 화이팅 뭐 이런 거 이제 미국을 다시 되찾겠다. 그렇죠. 이런 뭐 느낌. 미국 화이팅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다 넣어야 되니까 예, 이제 뭐 글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칩 수출 제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AI 수출하는 데서가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제한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AI 칩 수출도 문제인데 장비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장비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그거를 AI 칩을 막는다고 해서 그 장비까지도 지금 막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모든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어요. 관련한 것들은,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야, 이걸 풀어줘야 우리가 살아남지. 이거를 규제를 해버리면 어떡하니.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예, 지난 바이든 정부 때도 많았고. 자, 근데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칩 수출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그걸 정부에다가 좀 제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사실 그 수출 제한을 완화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수출 안 하고 중국을 막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뭐 여러 이런 국가들이 중국의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지금. 이게 우리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중국을 오히려.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규제를 해야 된다. 수출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결국에는 우리만 빼고 나머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수출 제한 완화 촉구. 자, 근데 이 완화를 해달라라는 것이 어떤 결과로 또 나올지도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금리와 좀 유가를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28%로 어제보다 뭐 아주 소폭 올랐는데요. 뭐 거의 어제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70입니다. 오늘 이제 2.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쉐브론이 베네수엘라 사업을 이제 열겠다라고 해서 베네수엘라로 갔지만 이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왔고요. 물론 이 공급망이 베네수엘라의 어떤 차지하고 있는 이 공급망 자체가 큰 폭의 공급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약간의 노이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또 사업 허가 취소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일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환 시장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요. 1,435원에서 어이구. 1,448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이게 다시 또 불안감이 예. 환율에도 반영되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저번에 지난 차트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하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던 네. 이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껑충하고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다시 한 1,450원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106을 기록했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7을 기록하게 되면서 네.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외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많은 이제 IB들을 정말 뭐 수많은 IB들이 이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저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내놨어요. 의견들을 평가를 좀 내놨는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좀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0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 근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컴퓨팅 집약적 추론, 그리고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물리적 AI 로봇 분야, 피지컬 우리 AI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AI 시장을 선도하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매수다. 그리고 목표가 $200다. 이거를 다시 재확인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여러 가지 역풍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그 역풍이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역풍은 딥시크 그리고 호퍼에서 블랙웰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 왜냐하면 이게 수율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블랙웰에 대한 어떤 이 전환점에서 일부 연기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단은 엔비디아의 어떤 역풍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국 규제도 마찬가지로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역풍은 세 가지입니다. 딥시크의 출현, 그리고 블랙웰의 전환, 그리고 중국 규제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성장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규제가 있었고 이렇게 역풍이 있는데 이만큼 지금 성장했는데 얼마나 더 좋냐 약간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분기 가이던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증가한 430억 달러로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보고 있는 게 뭐냐면 110억 달러 이게 4분기에는 110억 달러에 가까운 블랙웰 매출이 포함돼서 제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2분기까지는 일부 보합세를 좀 유지하다가 그죠? 블랙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회복할 전망이다. 이 하반기에 회복한다는 것은 총 마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72%를 보고 있는데 네. 너희들은 왜 가이던스를 71%를 얘기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반기 때는 조금 뭐 이거 유지하다가 하반기 때는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뭐 UBS나 모건 스탠리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도 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블랙웰의 수요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여전히 예외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속 좋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수요를 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대한 뭐 성장기 뭐 괄목할 만한 성장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블랙웰의 전환점에 있어가지고 전 전례 없는 복잡성과 씨름하던 이런 과도기적 분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어?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월가의 어떤 평가들이나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지난 밤에 제가 좀 지가요. 네, 지가요. 봤는데 보면서도 이거 엔비디아 오히려 괜찮겠는데? 근데 이제 프리마켓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 하나가 조금 부러졌던 거에 대해서 시장에 아직은 약간의 좀 부침을 겪고 있다. 이 부침을 겪는 거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무역 전쟁이 더 시장에 뭐 이제 관세 정책 자체가 더 시장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의 시장은 매크로 지표, 그러니까 경기 지표나 이러한 부분에 더 예민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의 지금 마진 자체가 70%를 넘는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사실. 1,000원짜리 팔면은 700원 남는 거예요. 그건 진짜 대단한데 그 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마진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저는 물론 산업 자체는 완전 다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진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 뭐 영업이익률 자체도 그렇고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좀 부침을 겪었던 그 시기 기억나시죠? 예, 예. 주가 힘들었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자꾸 만드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시장에 알고 있는 뭐 블랙웰이라든지 뭐 이런 수요 얘기 말고 어저께 댄스낭 CEO도 나와가지고 여전히 칩 수요는 놀랍다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오늘 주가가 빠진 것 중에 요인 하나가 네네. 너무 과거와 비슷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양치 소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도 너무 비슷했고. 네. 뭐 액션이나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이 너무나도 그냥 똑같은 거를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보는 느낌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새로움을 느끼지 못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작용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늘 나오면 좋다 얘기하니까 얼만큼 좋은데 2배, 3배, 뭐 4배, 8배 더 좋아. 이런 얘기를 사실 이게 그래 뭐 좋은 거 알지. 네. 아는데 뭔가 이게 좀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사실 지금 시장에 좀 녹아 들어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이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블랙웰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너무 과거에 너무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도 이게 너무나도 좀 뭐랄까요? 좀 세련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정말 딱 보면 루빈 뭐 예를 들면 차세대 플랫폼 뭐 이래서 이 루빈이 뭐야? 뭐 이런 약간 궁금증을 그렇죠. 궁금증을 유발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했어. 네. 그냥 블랙웰 이것만 나오니까 약간 시큰둥한 저도 보면 읽으면서 또 블랙웰 얘기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블랙웰은 그러니까 시장에 다 알고 있는 거 말고 모르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이제 그동안 반도체 칩 수요가 뭐 우리가 기존 요쪽에만 집중이 됐다면 네. 이제는 새로운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쪽에 더 많이 쓰일 거야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러면 이전 같았으면은 맞아. 더 많이 쓰일 거고 로봇이 있지 이렇게 될 텐데 맞아요. 시장의 시각이 그쪽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엔비디아를 나쁘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그럼요. 기업인데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저도 이렇게 많이 느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느끼지 않을까? 시장의 참여자분들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로라님이 난 왜 그러는지 아는데 라고 하셨어요. 뭔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삼프로TV 챗GPT잖아요. 네, 오로라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는 저희 패밀리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채팅창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님.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젠슨왕 블랙웰 울트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블랙웰 다음에 블랙웰 울트라고요. 블랙웰 울트라 다음에 이제 루빈으로 넘어가는 요 단계에서 블랙웰 울트라가 올해에 하반기 출시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뭐 빅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블랙웰 울트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뉴스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좀 얘기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냐? 3월 17일 GTC에서 개막할 때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뭐 블랙웰 울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즉 블랙웰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연이 좀 있었다. 근데 이 지연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수율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이게 제대로 좀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율적인 문제가 있고 일부 이 팹리스 단계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일부 뭐 발열이 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다 완전히 복구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블랙웰 울트라 이후에 차세대 아키텍처인 베라 루빈을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뉴스는 나왔고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이 또 3월 17일 날 개막할 때 GTC가 개막할 때 우리는 얘기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이 모멘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뭐 실적 발표도 너무나도 중요한 실적 발표였지만 이 모멘텀을 지금 GTC까지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 GTC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AI에 대한 또 데이터 센터발 여러 이제 수요적인 부분을 그때서도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존이 첫 번째 양자 컴퓨팅 칩 오셀롯을 발표했습니다. 오셀롯.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서도 칩 발표하고 지금 윌로우. 아마존도 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했죠. 다 양자칩을 양자칩을 아니, 지금 그 어렵다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다들 쉽게 비슷한 시기에 다 해내요? 모르겠어요. 이거 참 그렇죠. 예, 무슨 약속한 것처럼 확인할 수는 예, 없어서. 뭐 그래서 이거의 상용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칩을 발표한 거고, 우리 칩 이런 칩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대중에게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일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1세대 양자칩입니다. 아마존에게 있어서 1세대 양자칩은 오셀롯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경제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 구축의 주요 장애물인 양자 오류.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팅 칩 자체가 중간에 오류가 상당히 많아서 그걸 정정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큰 기술력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오류 정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런 양자 오류 수정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래서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을 크게 가속화했는데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은 정말 깊게 공부를 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셀롯이 9개의 큐비트를 구성되어 있는데, 뭐 5개는 캣 큐비트고요. 4개는 뭐 트랜스몬인데, 뭐 이게 지금 캣 큐비트와 트랜스몬이 약간의 다른 어떤 역할을 좀 하나 봐요. 그래서 캣 큐비트는 양자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트랜스몬은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역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아마존 자체도 마찬가지로 1세대 양자칩을 내놨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칩이 내놓은 거에 따라서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외에 뭐 아이온큐나 뭐 그 외에 뭐 또 양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상용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빨리. 예, 그게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칩을 내놓은 거는 예, 이 시장 산업 자체를 이미 한 단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빅테크들이 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경쟁에 공식적으로 지금 뛰어들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자컵 얘기가 과연 또 얼마나 더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내용을 통해서 이 뭔가 더 이 뭐라 그럴까요? 양자 컴퓨터 시대를 앞당길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또 약간 그 젠슨왕은 양자컴 요 관련해서 좀 뭐랄까 보수적인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까지 아니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20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올해에 양자 컴퓨팅 이벤트를 개최했어요. 엔비디아가. 네, 다 와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이벤트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여러 메시지가 좀 나올 것 같고 그 양자 컴퓨팅 관련된 많은 기업들 뭐 D-Wave 퀀텀이나 아이온큐나 아니 뭐 리게티나 뭐 지금 개인 투자를 많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이제 양자 컴퓨팅 테마 이제 종목들 그러한 기업의 수장들이 가서 앞으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이제 미래 그런 전망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도 나중에 제가 챙겨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얘기 들어볼까요? 트럼프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3월 4일 예정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밤에 한국 시간으로 지난 밤에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렸습니다. 예, 올렸고 자, 요 내용 그냥 제가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 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뭐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 뭐 계속 나왔죠. 엄청난 양의 마약이 우리나라로 유입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로 너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펜타닐 형태로 된 마약은 중국에서 제조되고 공급되고 있다. 요거를 이제 서두에 일단 깔고 들어가는 거야. 마약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 예, 요거를 이제 깔고 들어가니까 10만 명 이상이 지난 한 해 동안 다 죽었다. 마약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황폐해졌고 뭐 하여튼 우리 미국에 있는 가정들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황폐해지고 파괴가 되고 있어.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인 관세 인상 조치는 계획대로 실행될 것이다. 요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 트루스 소셜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요 중국 관련해서도 일부 오늘 좀 조정이 있었는데 중국 종목들이 이게 어떤 일부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1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부분도 있었다. 네. 그리고 4월 2일 날에는 상호 관세 부과 일정 또한 계속해서 완전히 효력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의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러고 끝냈어요. 아니 지금 중국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중국 기업이 미국 상장하는 거 제재하겠다. 그러면서 얘기가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비하를 하면서 거기 주가 조작 있고 믿을 수 없는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 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게 맞불이 계속 붙을 것 같아요. 이게 맞불 붙으면 지금 미국 시장에 네.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많이 네, 있잖아요. 네. ADR 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우려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주식시장을 공격하면 네. 중국 기업들을 혹시나 다 상장 폐지 시켜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가능하죠. 그냥 꼬투리 잡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그렇게 자주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것까지 우려하고 있어요. 네. 사실상 예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완전히 정말 정말 뭐라 해야 돼요? 저 막장까지 그쵸. 막장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구상했을 때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로까지도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러지 말아라라고 지금 중재를 하고 있죠. 예, 중재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비판? 그러니까 이제 네. 제재를 완화했죠. 그러니까 AI 칩 수출 제한 완화 촉구를 하는 그 어떤 성명서를 내놨나 봐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다가. 자,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은 짤막합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제한으로 인해 인도, 이스라엘, 스위스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AI 인프라를 위해서 중국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맹국이고 우호적인 그런 국가인데 이게 지금 AI 인프라를 위해서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미국 기업들이 더 성장해서 쭉쭉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한을 이용해 AI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중국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 대상국들이 좀 많다 보니까 왜냐면 우회로 들어갈까봐. 근데 중국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주변 국가들 또는 뭐 유럽이나 뭐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야, 우리 거 한번 써봐. 좋지.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을 좀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산업적으로 너무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비즈니스 외교 정책 모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균형을 맞추면서 이런 규제를 재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그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장비 기업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램 리서치나 이러한 기업들의 CEO들이 사실상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이거 이렇게 규제하면 우리만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외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장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뭐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거 자국 기업을 다 죽는 일이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계속 그 행정부에다가 얘기하고 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향후 이 규제가 어떻게 완화가 될지 또는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시간이 했는데 뭐 마지막 뭐 한 30초. 네. 자,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 비스트. 자, 요거 볼게요. 미스터 비스트인데요. 이건 뭐예요? 구독자가 이분 누구예요? 3억 명이야. 3.68억 명. 아, 이분이 유튜브에서 구독자 제일 많은 분이 전 세계 이분이에요? 1위. 아, 네. 뭐 어떤 컨텐츠예요? 뭐 다 하죠. 뭐 오징어 게임도 했고 이분이 직접 자기 돈으로 아, 오징어 게임을 열어요? 열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이 그 세트장 만들고 본인이. 아, 일반적인 개인 유튜버 느낌보다는 좀 사업
아유, 최군요. 그러니까 개인 유튜버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뭐 개인 유튜버, 조 단위의 매출을 일으키니까. 하여튼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튜버의 롤모델이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건데, 미스터비스 너무 처음 보셨어요, 근데? 전 처음,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어요. 아, 되게 얘기만 들어서? 근데 이게 보니까 또 각종 체험을 하네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람보르기니를 뭐 2초 만에 부시겠습니다. 뭐 2초 만에 그냥 부서져요. 막 그런 거예요. 컨텐츠가. 원래 돈 많은 분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찌 보면 유튜브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네. 있는 이 미스터비스가 이 자금 조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달? 50억 달러 가치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시장 가치에서 이 가치 평가를 어떻게 지금 주고 있는가를 지금 뭐 이제 블룸버그에서 좀 나왔어요. 블룸버그 네. 나와서 미서비스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수억 달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회사 가치가 50억 달러에 예상된다. 50억 달러니까 5빌리언이니까 뭐 하나로 따지게 되면은 한 7조 정도가 되는 거죠. 예, 7조 5천억? 네.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의 지주회사에는 뭐, 피스터블스, 런클리? 뭐, 하여튼. 자, 이렇게. 미국 유학생 박종훈 예. 팀장의 발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왜냐면, 네. 한국식으로 발음해야 저도 편하고. 아니 미국식으로 해보세요. 듣는 사람도 편하고. 아니요, 미국식으로 제가 이제. 해보세요. 런치. 자,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비디오 제작 부서가 포함되어 있고 이 회사들이 작년에 총 4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의 이 시장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벌써 여기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한 3,500억 정도, 4천억 가까운 이러한 이제 비용을 비스 게임에 이제 비스 게임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 투자 전체적인 이 자금 조달에 대한 투자금은 뭐 논의 단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시장에서 블룸버그에서 이걸 되게 관심 있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약간 지금 좀 쫄아 있어요. 왜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그걸 하기로 했잖아요. 2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그 하락 평균을 완전 하락했죠. 완전 하락. 지금 좋아요? 완전 하락. 팀장님. 아니 좋으신 어제는 거예요? 이마를 까고 오셨는데 오늘은 이마를 안 까고 오셨어요. 까고 왔잖아요. 지금. 까고 왔어요. 왜 얼마나 더 까길 바라는 그러면 거예요? 오늘까지는 봐야죠. 그래도. 오늘 밤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미국 시장 금요일까지 보고. 그냥 왜냐면 주말에 지금 3월 1일까지 쉬잖아요. 예. 3일 동안 쫄리고 싶지 않아요. 예,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시장 상황이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해도 되나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혼날까봐.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래요? 네, 다음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맞으라고? 예, 묵은지님이 이거 오늘 안 하냐 이러면서 하는데 아니야 그냥 어떻게 또. 예. 그냥 맞을 거 시원하게 때리세요. 대신 저는 여기 있으니까 와서 때리세요. 와서 때릴 수 때려요? 있으면 한번 때려보세요. 알았습니다. 예, 뭐 이렇게 때리려고요? 네. 여기 때려보세요. 진짜로? 진짜 때려요, 진짜. 그러니까 소리를 잘 들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이마 안 빠져나요? 진짜. 이 소리. 네. 소리를 자. 제가 넣기 위해서. 자, 빨갛게 되진 않았겠죠? 끝나고 남으세요. 자, 오늘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지금 함께 했는데요. 저 그래서 좀 촉촉하게 빨간 부분을 다시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면 이 로션을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삼프로아틸에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이게 LBB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제품은 올리브영 프리미엄 라인으로 입점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면세점의 유명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로션 2개, 토너 2개, 세럼 1개 이렇게 5개 총 세트를 99,000원에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 딱밤 소리 아주 명확했죠? 제가 한번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에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촉촉해. 보이세요? 이 광? 이게 저희가 이 화면이 좀 약간 뽀얗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확실히 이 부분이 굉장히 촉촉해진다는 거 느끼실 수 있고요. 이게 그냥 피부 탄력이랑 보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노화 방지까지. 40살 넘은 저는 노화 방지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것들도 모두 커버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런 제품은 그냥 바르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LG 프라일 제품 이거 진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구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요 디바이스 알고 계시죠? 지금 34만 9천 원 정가에 LG 본사와 직접 컨택을 해서 어디에서도 없는 특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29만 9천 원인데 저희가 이런 좋은 화장품들을 그냥 바르면은 효과가 잘 안 나요. 근데 이런 디바이스 제품을 같이 해주면은 진피증까지 흡수를 도와줄 수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 관련해가지고 언더스탠딩 컨텐츠에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요 내용 궁금하시면은 그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가의 미용 의료 기기는 결국에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거 너무 예뻐요. 그리고 LG 프라의 약간 어떻게 보면 조약돌 같이 생겼죠.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건조해질 수 있는 노화가 될 수 있는 피부를 이 제품들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이마 괜찮으세요? 뭐 빨개요? 어때요? 잘 괜찮아요, 모르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빨개요, 안 예. 그러니까 박 팀장이 좀 마음이 여려가지고 네. 생각보다 세게 때리지는 못했어요. 이제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자, 어쨌든 시장 하락기에 여러분 너무도 마음 네. 자, 정말 근데 정말 방송 네. 너무너무 잘하신다라고 이야기 나온 게 이거를 또 빌드업을 해서 네. 또 이 발라야 된다. 이게 바로. 야, 이게 되게 자연스럽다. 너무. 예. 뭐 어떻게든 진짜 선수야, 선수. 열심히 예, 3프로 하트 네네.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박종훈 팀장님께 예. 박수 말고 오늘은 같이 딱밤 딱밤으로, 때려주세요. 딱밤 주세요, 딱밤. 왜냐면 박종훈 팀장님이 하락 쪽에 여러분 걸었어요. 맞아, 이거 맞아. 이거 혼나야 합니다. 예, 박종훈 팀장님께 3월은 딱밤 소리 네. 예, 같이 가져가 주시기 3월은 바랍니다. 괜찮아지기를. 예, 소리 컸죠? 예, 제가 일부러 마이크 앞에서 예, 했습니다. 조금 아프네요. 예, 끝나고 남으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